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조율의 유환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뭐 임대차에 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 꼭지만 띄어서 좀 말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걸 얘기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전세 사기, 네, 그리고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그죠. 사례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입자 중에 분들 중에 이제 거의 전세 기간 동안 쭉 사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계약했던 임대인하고 임대인이 아닌 다른 임대인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네, 그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음,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전세를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자력이 충분한 임대인이었는데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네,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뭐 개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력이 없게 되면 이제 그 법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관한 좀 대법원 판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그런 사례를 좀 접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일단 최근에 주로 들어오는 상담들이 네. 대부분 그런 상담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지금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새롭게 집을 산 사람들, 양수인이라고 할게요. 양수인들이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 집주인과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와 조금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판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대법원 판례를 취지를 근거로 어떻게 네, 하면 그 전 집주인, 그 네. 내가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음. 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판례가 네.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음. 과거에 이제 나왔던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네. 이제 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이제 나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치 음. 않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의를 제기하고. 경우에는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의 취지가 있지 음. 않겠습니까? 그 법 취지를 고려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이제 임대인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음.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고 너에게 받겠다. 음. 그래서 전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네. 그런 과거 판례를 들어서 최근에 21년에 동일한 법리를 설치한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고. 네. 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네. 이제 내가 전 집주인,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그 당시에 집주인한테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판례 취지에 따라 네. 이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의 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대차 승계를 네. 나는 문제를 삼겠다라는 그쵸. 이제 이의 제기죠. 그 임대차 관계가 있는 도중에 이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이제 집을 사간 사람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거를 차단시켜 주겠다는 거죠. 차단시켜주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네. 전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네. 그럼 그 대법원 판결에 아까 두 가지 판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따라서 다 임차인들이 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 다 승소를 했나요? 네, 이 두 가지 사례들은 네. 임차인들이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판례들은 임차인이 전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두 판례 모두 이런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판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건들이 꽤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작년에 1심 판결에서 네. 이제 임차인의 청구를 인용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례 법리는 동일하게 쓰였고요. 음. 왜냐면은 이 기존에 소개해드린 21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따와서 법리를 설치했고, 다만 이 최근에 판결이 난 1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법리에 따라서 이제 임대인 지위 승계가 안 됐으니 전 집주인이 지금의 이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의 제기를 잘하면 예, 전 임대인한테 네. 보증 완성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의 제기를 잘 못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 그때 사실처럼 기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는 건데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네. 나온 거에 그런 따르면은 거죠.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의 제기를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 제기를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들이 이제 이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죠, 모르겠죠. 이제 이의를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왜냐면 집주인이 바뀐 걸 알아야 나 집주인 바뀐 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어떻게 발견이 되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네. 그래서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할 때쯤이 돼야 이제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게 될 테고, 네. 아니면은 이제 조금 그 의심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 거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간혹가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 집주인에게 나는 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 지위 승계하는 걸 거부할게 라는 내용을 명시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내용 전달 필요하죠. 네.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이겼던 1심 소송만 네, 이루어졌고 네. 최근 판례에서는 네. 이의 제기를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그쵸. 상당한 기간 내에 네, 네. 전 임대인, 그러니까 전 주인한테 명확하게 그런 이의 제기 의사 표시를 네. 뭐 내용 증명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명확히 표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 주인, 전 임대인 네.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부담되는 굉장히 일이죠. 부담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전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판 건데 자기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판 거고 네. 그 매매 대금에는 당연히 이 보증금이 감안돼서 그렇죠. 매매 대금이 산정이 됐을 텐데 네. 갑자기 임차인이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보증금 회수를 청구한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매매 대금은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장이 될 것 상황인 거죠. 같은데. 네, 네. 이게 네. 물론 지금 상황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건 임차인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임대인들도 반드시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임대인 생각을 아셔야 될 하는 것 게,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팔 때 이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돈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건데, 만약에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그 집을 사가는 사람한테 받았어야 될 돈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지출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집을 사간 사람이 자력이 있는지 사기꾼인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네. 피해를 받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도 지금 이러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 입장에서 이러한 거를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방을 하려면 네. 선제적으로 이제 자신이 집을 팔 계획이 있다, 전세를 낀 상태에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임차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후에 임차인이 나 당신한테 돈을 받을 거야 라고 청구를 들어오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내가 집을 팔겠다는 사실 통지를 하면은 통지하고. 사전에 임차인이 그럼 나 이 집에 대해서 임대인주의 승계를 할지 네. 아니면 승계하지 않고 당신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을게라고 청구를 할지 네. 이 그 매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 임대인 지위 승계할게요 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서로 임대인 지위 승계를 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적어 놓거나 네. 아니면 이제 승계를 거부한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얘가 이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그러니 이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의무를 너한테 넘기지 않고 이 돈까지 전부 다 매매 대금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내가 네. 집을 팔
예약 뭐 예정이 되어 있다. 네. 그럼 임차인한테 명확하게 그걸 고지를 하고 네네. 임차인의 의사를 계약서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집을 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이. 그러면 그 당시에 임차인도 반드시 사실을 고지를 해서 네,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할 건지 여부를 기회를 주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그렇게 네. 해서 어떻게든 서류를 만들어 놔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죠. 서로 자기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할 수 수 있는 있다. 근거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대비책을 말씀하셨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집을 양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이런 소송을 들어왔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이미 법리를 이제 확립해서 설치를 해왔고 이걸 이용해서 1심 결론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대비하려면은 임차인이 나에게 이의를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할 때에는 이제 당사자 소송 직접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관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 나의 사실관계가 맞다라는 거를 이 판사님께서 알아주실지라는 걸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소송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게 받으시면 훨씬 좋지 좋고요.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입장이다. 네. 집을 이제 세를 주고 네, 내가 이걸 집을 팔 예정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네. 임차인한테 이러한 사정, 내가 그렇죠. 곧 매매할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네,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임차인들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혹시나 집을 팔 예정이 있다든지 예정이 없다 하더라도 집을 팔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럼 내가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는 식의 뭔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나중에 해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새로운 양수인이 좀 자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막 근저당권이 막 설정이 돼. 그러면 이 양수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기존 임대인한테 이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은 그 대법원 판례 하나 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요즘 전세 사기에 너무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